반갑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대신하는 말 대신 건희 아빠예요. 제가 요즘 이 군인의 꿈을 갖고 장교나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면접 때 꼭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1편, 2편, 3편을 못 보신 분들은 앞에 거를 먼저 보고 오세요. 자, 그럼 육해공군 장교 및 부사관 선발 시 예상 질문과 답변 4편입니다. 61번에서 80번까지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4편, 5편은 1, 2, 3편과 조금은 다르게 집단 토론을 위한 재반 상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숙지하고 가시면 토론을 할 때 좀 유리할 듯 합니다. 시작합니다. 질문 61. 범죄자 인권보호 필요한가? 답변 61. 피해자 인권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범죄자 인권보호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 62. 중마고우의 여자친구가 사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62. 사귀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역지사지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중마고우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질문 63.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답변 63.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간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질문 64. 제1연평해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답변 64. 1999년 6월 15일 먼저 도발한 북한 함정을 격퇴한 전투를 말합니다. 질문 65. 통일 방식에 있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설명하시오. 북한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65.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식은 한민족, 한국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이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한 개의 정부입니다. 북한의 통일 이념은 주체사상이고 대한민국의 통일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질문 66.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답변 66. 첫째, 통일을 하면 당장은 통일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유리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통일을 하면 한민족인 남북한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통일을 하면 남북한이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 67.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67. 통일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민간 및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이념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잦은 교류로 서로의 생각을 서서히 공유한 다음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질문 68.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답변 68.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신이 핵심이며 시작은 1919년 4월 11일 민주주의를 명문화한 임시정부 수립부터입니다. 질문 69.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69.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떠한 위협에서도 지켜내는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질문 70.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70.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은 삶의 질을 높이기에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단순 노동 일자리는 많이 없어져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4차 산업에 걸맞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 71.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71. 정부는
4차 산업에 걸맞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는 책임져야 합니다. 질문 72. 군대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나? 답변 72. 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줄어들기에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숫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적은 숫자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면 스스로 지원하는 모병제가 더 유리합니다. 질문 73. 민주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 73. 민주주의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에 선거로 국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질문 74.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답변 74. 저는 대북 전단지 배포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이미 스마트폰, 라디오, TV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보를 대부분 알 수 있기에 대북 전단지 배포로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75.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답변 75. 아프신 노인과 건강한 노인으로 구별하여 해결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최소한의 생계는 책임져주고 건강한 노인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더 잘 살게 합니다. 질문 76. 저출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76. 저출산 해결은 아이를 낳고 살아도 교육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작은 사회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많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질문 77.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77. 저는 찬성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면 비참해서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78. 남북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 78.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이념으로 북한 정권을 조종한 소련과 이를 추종한 김일성 세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 79.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가? 한중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가? 답변 79. 외교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 편을 드는 것보다는 상황마다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외교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80. 사형제도에 찬성하는가? 답변 80.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뺏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0대 기성세대인데 이 영상으로 군대에 꿈이 있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 유튜버라서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내서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